네, 그럼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도 되게 간망하는 분위기였어요. 부합권에서 계속 등락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초반에 증시가 좀 약간 밀리긴 했는데요. 네. 개인들이 조금 사고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계속적으로 물량을 팔면서 네. 증시가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막판에 좀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왜냐하면 회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미리미리 정리하는 물량들이 좀 있긴 하지만 막판에 이제 조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뭐 불확실한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받아주는 세력들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 보면 일단 흐름 괜찮아요. 이렇게 양봉으로 쭉 올라가고 있고 아직 목표치 상승 목표치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저항대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 지금 아직 목표치 못 왔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흐름 괜찮고요. 조금 오늘 흐름은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미 벌써 21선 위로 올라와 있고 사실 이 박스권 이 부분에 지금 개인들이 여기 지금 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지수대에서 이제 그 매수한 지수가 3,100에서 3,200 사이에서 한 30조 정도가 지금 여기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을 크게 돌파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오늘 좀 약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회의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분봉상으로 초반에 밀리다가 막판에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보시면은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네. 일단 개인들은 초반부터 계속 샀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는 계속적으로 밀렸는데 이제 쭉 팔던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면서 막판에 조금 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초반에 좀 내려오다가 개인들은 막판에 좀 팔고 기관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좀 오늘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앞두고도 사실 환율이 그렇게 불안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조금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환율 자체는 조금 약간 안정세를 띠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이제 지금 예탁금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탁금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탁금이 지금 다시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지금 이틀 동안 한 8조 정도가 다시 들어왔고 이게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졌던 건지 어쨌든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일단 예탁금은 좀 다시 채워지고 있고요. 근데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네. 네, 환율이 안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환율이 안 오르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왜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아, 그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개념이긴 한데요. 네.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서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뭐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한데 지금 현재 매도를 지속적으로 이제 하는 어떤 방향성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좀 사실 네. 매매 동향을 한번 볼까요? 네.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그냥 하루하루의 그런 거래만 이제 쳐다보기보다 일단 어떤 방향성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약간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연기금이 얼마 전에 며칠 동안 이틀 동안에 1,900억 한 2,000억 정도를 샀었지만 네. 제가 다시 그때도 또 매도세로 돌아섰어요. 네, 의미 네.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 하루에 또 다시 2,400억. 이 연기금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이미 이제 매도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으니까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이 금융투자도 사실 개인들 거래가 아마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인데 개인들이 조금 많이 있을 거고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뭐 개인들의 힘으로 좀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 않나. 네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장 계속해서 개인들의 힘으로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관련 주들이에요. 조금 네. 전에 폭스바겐 이슈도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네네네. 전문가님, 이 2차 전지주들 이제 하락세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이게 지금 좀 잘 네.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폭스바겐이 이제 뭐 전지를 직접 만든다. 그리고 뭐 어떤 각형 배터리를 뭐 선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가 네.
그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들이 있으면 그걸 겉에 이제 포장하는 포장의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뭐 각형으로 포장을 하느냐, 뭐 원통형으로 하느냐 전지를 그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예, 따로 파우치로 있겠죠? 만드느냐라고 네. 할 때 그 포장의 형태에 따라서 뭐 각형이 좀 안정적이긴 하다. 그리고 뭐 대신 파우치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각형은. 대신에 좀 무겁고 막 그런 단점이 있고 그걸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가 이제 그 회사들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폭스바겐에서는 사실 그 형태가 각형이라서 그걸 선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첫 번째는 원가 절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CATL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보다 어떤 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는데요. 네.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좀 싸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그런 부분에 어떤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공급을 받거나 이런 부분의 좀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를 이제 또 생산을 한다고 했고 예전에도 이제 배터리데이 그 테슬라에서도 앨런 머스크가 나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배터리를 직접 반값 생산하겠다고? 배터리를 뭐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 차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터리의 어떤 그런 가격을 조금 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가 사실 제일 이제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제일 앞서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인 거냐 이제 아니면 지속적인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중요한 건 지금 내려가고 있다. 맞아요. 네, 지금 직접적으로 지수가 너무 네, 움직이고 소나기가 있으니까.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세계 1위 이제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걸 쓰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그걸 기대감에 이제 올라왔던 밸류 이제 그 인정받았던 밸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빠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급하게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예, 그 얘기를 듣고 외국인이랑 뭐 기관이랑 그냥 일단 조금 팔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너무 좀 기대감에 많이 왔던 부분에서 좀 약간 실망하는 부분들, 약간 네.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위험을 분산하고자 좀 매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들 네. 같은 경우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뭐 더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떠나서 지금 당장 이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몸으로 다 막기보다는 네.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전문가님 네. 이 배터리 3대 장주 중에서 네. 삼성 SDI는요. 네. 그 폭스바겐이 교체하겠다는 그 각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셋 중에서는 그나마 타격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에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삼성 네. SDI 6%또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종목도 그럼 같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일단 그 네. 폭스바겐에서 얘기한 게 그 각형 배터리여서 그걸 선택했다라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 삼성 SDI 측면에서 이제 삼성 SDI도 각형 배터리를 쓰고 LG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파우치형을 파우치형 쓰거나 쓰고. 아니면 원통형을 만들거나 하니까 네. 삼성 SDI는 좀 덜 빠질래나라고 생각을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보여줬어요. 아니다 이렇게 예, 같이 슬프네요. 8 그냥 아. 같이 예, 같이 이제 팔아주면서 차트 네. 한번 보시면 웃을 일은 아니지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차트 뭐 한번 살펴보도록 삼성 SDI 이제 하겠습니다. 차트인데요. 일단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삼성 SDI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시장에 상상을 한 거죠. 예, 같은 형태니까. 네. 근데 이제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각형이라서 CATL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걸 보면서 그냥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각형 때문에 한 게 아니구나. 그냥 이제 원가 절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보시면 그냥 우리나라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2차 전지 이제 LG화학도 네. 한번 보시면 흐름이 지금 100일선까지 와 있는데 일단 예전에도 이렇게 앞전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100일선에서 지금 다시 돌려서 올라왔던 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번에 조금 약간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배터리 회사들의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뭐 성장성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네. 다만 여기까지 받았던 그 밸류와 그리고 이제 그 폭스바겐에서 이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안 쓴다고 했을 때 시장의 반응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전반적인 매도세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삼성 SDI의 문제가 아니다. 각형 배터리를 쓰고 있는 삼성 SDI의 문제가 아니다. 파우치를 쓰고 있는 LG화학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로 많이 올라왔던 이 기대감을 받았던 이 회사들이 시총이 컸던 이 에코프로비엠 네.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인지하시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그 밸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빠지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단기간에 삼성 SDI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반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일단은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그래요?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네, 지금 저가에 매수해보자라고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2차 네네. 전지주들 폭스바겐 아니어도 성장성이 있을 테니까 네. 그만큼 많이 오른 이유가 있으니까 올랐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조정 봤을 때 오 고맙습니다 하고 잡으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매매를 하면서 그런 그 저가 매수의 욕심이 네. 그게 나중에 그대로 공포로 바뀌어서 다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 욕심이 저가에 싸게 내려올 때 싸게 살려고 했던 그 욕심 자체가 네. 차후에 그게 공포로 바뀌어서 본인한테 오기 때문에 조금 릴렉스하고 여유를 갖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네. 지금 이 이슈를 좀 피해서 조금 천천히 한번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밸류가 좀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인식하고 대반등이 나오거나 어떤 반등이 나왔을 때 상황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사실 뭐 단기간에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오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네. 시장이 오늘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많이 안 좋게 간다라고 하면 좀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이미 벌써 뭔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받아줄 사람이 당장 많이 없는 상태에서 네. 시장이 내려가서 현금화하려고 매물이 쏟아지면 이런 종목들은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내려가는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는 빠르게 판단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쓰시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안정화됐을 때 또 다시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일단 우선이니까요. 좀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장이 우선이다. 이 폭스바겐 선언으로 조정을 받은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